정원이 엄마를 모함하는 척 웃어준 바로 그 순간 태석이 카메라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 영상의 진짜 제목이 딸의 배신이 아니라 엄마 사형 선고라는 걸 정원만 알아챘습니다. 정원은 태석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투까지 맞춰줬는데요. 그걸 나서서 하라고요? 라고 되묻는 척하면서도 눈동자는 하늘아가 아니라 태석의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한 번 더 눌렀거든요. 녹화 표시가 켜진 걸 정원은 봤습니다. 태석이 원하는 건 정원이 헤라를 치는 게 아니라 정원이 헤라를 치는 기록이었고요. 기록이 남는 순간 진실은 아무리 소리쳐도 그림을 못 이깁니다. 정원은 속으로 숨을 한 번 삼켰는데요. 내가 지금 웃으면 엄마가 죽는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웃어야 엄마를 살릴 구멍이 생긴다, 이쪽으로 마음을 억지로 돌렸습니다. 정원은 리플리를 생존으로 써본 사람이잖아요. 오늘은 그 거짓을 칼로 쓰려는 날이었고요. 태석은 다정한 얼굴로 의자에 기대서 말했는데요. 정원아, 내가 내 딸이면 내가 할 일은 간단해. 헤라를 위선자로 만들어. 나만 믿게 만들어.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러 더 순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말 잘 들을게요. 태석은 그 미소를 항복으로 착각했는데요. 정원은 그 착각을 일부러 키워줬습니다. 태석 같은 인간은 상대가 항복했다고 믿는 순간 방심 대신 잔인한 확인을 하거든요. 더 큰 요구를 던져서 진짜로 무릎 꿇리는지 보려고 합니다. 정원 예상대로 태석이 바로 다음 카드를 던졌는데요. 그리고 하늘도 쳐낼 수 있겠지? 정원은 심장이 잠깐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정원의 유일한 숨구멍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원은 그 앞에서 흔들리면 끝입니다. 태석은 흔들리는 표정을 증거로 저장합니다. 정원은 그래서 흔들릴 때일수록 더 예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하늘은 제가 정리할게요. 대신요, 저도 하나만 부탁하면 안 돼요? 태석 눈이 살짝 가늘어졌습니다. 뭔데? 정원은 아주 천천히 말했는데요. 윤비서 살려주세요. 태석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원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태석이 윤비서를 살려둘 생각이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윤비서는 이미 사용할 사람이 됐고 사용이 끝나면 버려질 운명이죠. 정원은 그걸 확인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부탁으로는 안 된다. 빼앗아야 된다. 그때 정원의 폰이 진동했는데요. 하늘이었습니다. 정원은 보지 않은 척했습니다. 받는 순간 태석은 바로 그걸 찍어버릴 테니까요. 정원은 대신 메시지를 아주 짧게 남겼습니다. 정원, 나 끊는 척 들어간다. 진짜는 끊지 마. 윤비서부터. 정원은 전송을 누르고도 손끝이 떨리는 걸 숨기느라 손가락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 시각 헤라는 집안 회의실 같은 공간에서 공난숙과 마주 앉아 있었는데요. 헤라와 난숙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태석에게 끝장날 수 있다는 공포만큼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헤라가 먼저 말문을 열었는데요. 공난숙 씨, 당신 딸 형체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알아요. 그런데도 당신을 지금 여기 앉힌 이유는 하나예요. 태석이 판을 너무 쉽게 가져가고 있어. 난숙은 비웃듯 웃다가 입꼬리를 거둡니다. 부회장님, 지금 와서 우리 같은 편 이런 거 하지 마요. 난 편 없어요. 난 내 것만 챙겨요. 헤라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 당신은 죄책감은 없어도 손해는 계산하잖아. 태석이 계속 저렇게 가면 당신도 손해봐. 난숙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주하늘을 올리고 싶어. 헤라의 눈이 아주 얇게 떨렸습니다. 하늘을 올린다는 말은 살린다는 말 같기도 하고 미끼로 쓴다는 말 같기도 하거든요. 헤라는 그래서 더 차갑게 물었습니다. 올린다? 어디로? 난숙이 아주 낮게 말했는데요. 태석이 제일 싫어하는 자리로. 여론이 하늘 편을 들게 만들면 태석은 법정도 집도 동시에 흔들려요. 하늘이 돈줄이라는 프레임? 그거 반대로 뒤집는 거죠. 헤라는 숨을 한 번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그걸 왜 해? 하늘은 당신 의부사들이잖아. 당신은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이용하는 사람이잖아. 난숙이 고개를 갸웃하며 웃습니다.
맞아요. 난 이용해요. 근데 이번엔 이용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태석이 무너지면 나도 숨통이 트이니까. 해라는 그 말이 역겹지만 동시에 현실적이라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런 판에서는 착한 사람이 먼저 죽거든요. 해라는 결국 한마디만 정리합니다. 좋아. 대신 조건 있어. 정원 차정원까지 같이 살리는 쪽으로 가. 난 내 딸을 또 버리는 그림 못 봐. 난숙이 그 말에 한 번 비웃다가 아주 잠깐 멈칫했는데요. 헤라가 딸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난숙은 불편합니다. 왜냐면 난숙도 딸을 도구로 쓰는 사람이니까요. 자기 모습이 비치거든요. 난숙은 결국 말을 바꿉니다. 그럼 우리 작전은 간단해요. 하늘이 가진 노민구 라인 조각, 그리고 영채가 가진 뭔가 그걸 한 번에 터뜨리면 돼요. 헤라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영채가 가진 뭔가? 난숙은 입꼬리를 아주 얇게 올렸는데요. 영채가 지금 실성 직전이잖아요. 실성 직전인 사람은 다 잃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입이 열려요. 그 입이 열릴 때 우리가 먼저 받으면 돼요. 헤라는 그 말이 정확히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먼저 받는다는 게 보호가 아니라 선점이잖아요. 헤라와 난숙은 서로를 보호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선점하려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날 밤 영채는 진짜로 무너져 있었는데요. 난숙에게 애물단지 딸 소리까지 들은 뒤라서 영채는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이 먼저 올라오는 상태였습니다. 영채는 거울 앞에서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손이 떨렸고요. 그 떨림이 더 분해서 영채는 자기 뺨을 스스로 한 번 때리기도 했습니다. 정원만 없으면. 영채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없어진다고 영채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태석이 원하는 건 영채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영채는 도구로 쓰이다가 버려질 수 있어요. 영채는 그 공포를 느끼는 순간 갑자기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이건 정원이나 줘야겠다. 영채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파우치를 꺼내는데요. 거기엔 USB 하나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윤비서 대리 결제 기록 수정 가능 접속 키는 이 카드. 영채는 그걸 보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쥐고 있던 게 정원을 죽일 무기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은 이게 태석을 찌르는 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온 거예요. 늦었죠. 너무 늦었는데요. 늦었을 때 더 위험해집니다. 늦게 깨달은 사람은 절박해서 무슨 짓이든 하거든요. 영채가 바로 안진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안진아는 이미 노민구에게도 협박받고 영채에게도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안진아가 받자마자 숨을 삼켰습니다. 아가씨 지금 전화하면 위험해요. 영채는 울먹이며 웃었는데요. 울면서도 웃는 사람 제일 위험하죠. 진아야. 나 이제 살고 싶어. 안진아는 그 말이 너무 소름 돋았습니다. 영채가 살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누군가는 죽어야 하거든요. 아가씨 뭘 하시려고요? 영채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원 만나게 해줘. 대신 나도 조건 있어. 나 살려. 안진아가 손이 떨렸는데요. 정원을 만나게 해주면 영채는 태석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영채를 보호하자니 정원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진아는 결국 살 길을 계산합니다. 안진아의 살 길은 누구냐고요? 지금은 윤비서였어요. 윤비서가 판을 뒤집으면 안진아도 거래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안진아는 영채에게 대답을 미루는 척하면서 바로 윤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안진아 영채가 키 가지고 있어요. 정원에게 주겠대요. 근데 함정 냄새나요. 그 메시지는 윤비서를 더 빨리 죽이는 메시지일 수도 있었는데요. 안진아는 그걸 알면서도 보냈습니다. 이 판에서 인간적인 선택은 사치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윤비서는 정말로 사라질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윤비서는 태석이 던진 함정에 걸린 척하면서도 원본을 몸에 숨겨서 도망치는 중이었는데요. 문제는 황 실장이 도망치게 두는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황 실장은 늘 그래요. 잡을 수 있는데 잡지 않아요. 대신 도망의 끝에 자백을 준비합니다. 윤비서는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렸는데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사고 나면 사람들은 내가 도망치다 죽었다고 믿겠지. 그건 쉬운 결말이에요. 태석은 쉬운 결말을 싫어합니다. 태석은 윤비서를 죽이지 않고 윤비서 입으로 제가 했습니다를 찍고 싶어 하죠. 그래야 헤라와 정원이 같이 무너집니다. 윤비서 폰이 다시 진동했는데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윤비서는 받지 않으려다가 숨을 크게 들이켜고 받았습니다. 상대가 황 실장이면 이미 늦은 거고 상대가 헤라면 아직 기회가 있어요.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비서 지금 어디야? 헤라였습니다. 윤비서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목이 탁 막혔는데요. 윤비서는 감정 꺼내는 순간 죽는 사람인데 헤라가 어디야라고 묻는 순간 윤비서는 사람 편에 섰다는 게 너무 선명해져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윤비서는 숨을 삼키며 말했는데요. 부회장님, 회장님이 저를 배신자로 찍으려고 합니다. 이미 영상도 준비했을 거고요. 헤라가 짧게 대답합니다. 알아. 그러니까 넌 살아야 해. 원본은? 윤비서가 손을 가슴 쪽으로 눌렀습니다. 제 몸에요. 헤라가 한 박자 쉬었다가 말했는데요. 좋아. 그럼 지금부터 내가 정원에게 배신자가 되는 척해. 윤비서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부회장님, 제가 배신자가 되면 정원 씨가. 헤라가 아주 낮게 말합니다. 정원은 믿을 거야. 정원은 증거보다 눈을 믿는 애야. 내 눈이 살아있으면 정원은 알아. 윤비서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헤라가 딸을 버린 사람인데도 딸을 제일 잘 읽는 말투를 하니까요. 윤비서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말했는데요. 그럼 제가 배신자 영상 찍히는 동안 부회장님은 뭘 하실 건가요? 헤라가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황 실장 목을 잡아. 윤비서는 숨이 멎었습니다. 헤라가 진짜로 전쟁을 시작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시각 하늘은 조미향, 김성희와 함께 노민구 라인을 잡으려고 뛰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이번 회차에서 가장 무너지는 감정은 억울함이 아니었는데요. 정원을 살리려고 움직일수록 내가 더러워진다, 이 감정이었습니다. 돈줄 프레임이 씌워지면 하늘은 어떤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리죠. 하늘은 그걸 알아서 더 입을 다물게 됩니다. 입을 다물면 더 의심받고요. 이건 태석이 만들어 놓은 감옥이에요. 김성희가 하늘에게 자료를 보여주면서 말했는데요. 대표님, 영상 업로드 계정 노민구랑 맞물려요. 근데 노민구는 직접 안 움직여요. 노민구는 늘 대신 움직여요. 조미향이 그 말에 덧붙였습니다. 구실장 라인일 수도 있어요. 공난숙 쪽 구실장이든 태석 쪽 황 실장이든 둘 다 중간 손이 필요하거든요. 하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노민구를 잡으려면 그 중간 손부터 끊어야 하네요. 김성희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맞아요. 노민구는 기록으로 장사해요. 기록을 만드는 손을 잡으면 노민구가 흔들려요. 그때 하늘폰에 정원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정원, 나 끊는 척 들어간다. 진짜는 끊지 마. 윤비서부터. 하늘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는데요. 끊는 척이라는 두 글자가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자 사랑을 찢는 칼이기도 하니까요. 하늘은 숨을 크게 들이키고 조미향을 봤습니다. 누나, 윤비서가 지금 표적이에요. 조미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럼 윤비서가 배신자 영상 찍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윤비서가 배신자인 척해야 하는 이유를 찍어야 해요. 하늘이 멈칫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조미향이 아주 짧게 웃었는데요. 가능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죠. 태석이 기록으로 죽이면 우리는 기록으로 살려야죠. 하늘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모으는 게 아니라 증거를 먼저 찍어야 한다. 이 싸움의 룰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한편 세우는 태석에게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우는 친자 불일치 폭탄 이후로 완전히 권력 모드가 됐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상처를 무기로 씁니다. 세우는 태석에게 말했는데요. 아버지, 저도 이제 보여주세요. 제가 후계자면 제 손으로 줄 걸 줘야죠. 태석은 세운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태석은 이런 인간을 좋아해요. 상처를 복종으로 바꾸는 인간. 좋아. 그럼 내가 먼저 증명해.
뭘요? 태석이 아주 다정하게 말했는데요. 정원. 내 전 부인이잖아. 내가 정원을 진짜로 끊어낼 수 있으면 난 너에게 지분도 권한도 다 줘. 세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원은 사랑이었고 굴욕이었고 지금은 복수의 대상이기도 하니까요. 세우는 한 박자 늦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대신 영채는요. 태석은 웃습니다. 영채는 내가 정리해. 내 인생은 내 손으로 치워. 그 말이 세운에게는 칼처럼 꽂혔는데요. 태석은 늘 가족이라는 말로 사람을 묶고 실제로는 가족을 쓰레기처럼 치우게 만듭니다. 세운은 그 방식을 배우는 중이었고요. 세운이 문을 나서는데 마침 영채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채는 눈이 풀려 있었는데요. 풀린 눈으로도 세운이 변했다는 건 알아봅니다. 오빠 나 살려줘. 세운은 영채를 한참 보다가 아주 차갑게 말했는데요. 영채야, 너는 왜 항상 살려줘만 해? 너는 누구를 살렸는데? 영채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영채는 살린 적 없죠. 늘 빼앗고 밀고 덮어 씌웠습니다. 근데 지금 영채는 그걸 인정할 여유가 없어요. 영채는 살고 싶거든요. 영채는 떨리는 손으로 파우치를 보여줍니다. 나 이거 있어. 세운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뭔데? 영채가 울면서 웃었는데요. 정원한테 가면 태석도 흔들릴 거야. 세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뒤집혔습니다. 영채가 정원을 살리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세운을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세우는 영채 손목을 잡고 말했는데요. 영채야. 정원한테 가면 너 진짜 죽어. 영채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내가 정원 죽이는 쪽으로 가면 나 살아? 세우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영채는 그 답을 보고 더 절박해졌습니다. 절박한 사람은 둘 중 하나를 고르지 않아요. 둘 다 하려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정원에게 먼저 터졌습니다. 정원은 태석 집안에서 딸인 척하는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 왔는데요. 태석은 정말로 정원에게 말합니다. 정원아, 내 딸이면 나랑 같이 자야지. 내가 누구 편인지 내가 매일 확인할 거야. 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토할 뻔했는데요. 그래도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 정원은 그 내를 말하는 순간 머릿속으로 순서를 정리했어요. 윤비서를 살리고 금은방 주인을 살리고 차기범을 지키고 하늘을 끊는 척하면서 지키고 헤라를 모함하는 척하면서 살리고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니까 막장입니다. 막장인 이유는 한 번만 틀려도 누군가가 죽거든요. 정원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몰래 헤라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원 엄마 태석이 모함 영상 찍었어요. 윤비서 배신자 영상도 곧 터질 거예요. 먼저 찍어야 해요. 헤라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는데요. 정원이 태석 집으로 들어간 걸 알면서도 그 들어감이 진짜 감옥이라는 걸 헤라는 너무 잘 압니다. 헤라는 그래서 더 차갑게 답을 보냅니다. 헤라 알아. 너는 표정 하나도 흔들리지 마. 내가 밖에서 칼 들게. 헤라는 그 답을 보내면서도 속이 찢어졌습니다. 자기가 버렸던 딸이 이제 자기 대신 칼날 위를 걷고 있으니까요. 헤라는 죄책감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죄책감을 힘으로 바꾸는 사람이잖아요. 헤라는 그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헤라는 홍 셰프를 불렀습니다. 홍 셰프는 겉으로는 감초처럼 보이지만 이 집안 사람들 정보가 다 모이는 통로였거든요. 홍 셰프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부회장님, 요즘 사람들 입이 너무 빨라요. 윤비서건도 이미 돌기 시작했어요. 헤라가 한마디로 자릅니다. 누가 돌려? 홍 셰프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노민구 쪽이요. 그리고 황 실장도 손댄 느낌이고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실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황 실장. 헤라는 바로 윤비서에게 연락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윤비서는 통화 자체가 위험할 수 있어요. 헤라는 대신 박경신이라는 이름을 떠올립니다. 박경신은 차기범 결백의 마지막 열쇠를 가진 목격자였고 동시에 태석이 가장 숨기고 싶은 구멍이기도 했죠. 헤라는 김성희에게 연락합니다.
성혜 씨, 박경신 찾아. 지금. 김성희가 잠깐 숨을 삼켰는데요. 부회장님, 박경신은 태석이 제일 먼저 잡으려고 할 사람인데요. 헤라가 차갑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잡아야 해. 헤라의 말투는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 끝에는 딸을 살리겠다는 결심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석은 헤라가 그렇게 움직일 걸 알고 있었어요. 태석은 집무실에서 황 실장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했는데요. 헤라가 움직이면 헤라가 움직인 그림을 먼저 찍어. 황 실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회장님이 윤비서를 지키려는 그림으로요? 태석이 웃습니다. 아니, 헤라가 윤비서를 버리는 그림으로. 황 실장의 눈이 아주 살짝 흔들립니다. 태석은 역시 잔인하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버린 사람으로 만들어서 관계를 죽입니다. 태석이 이어서 말했는데요. 윤비서 자백 영상은 단순히 자백이면 안 돼. 윤비서가 헤라를 원망하는 말까지 해야 해. 그래야 정원이 헤라를 못 믿지. 황 실장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네. 태석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그리고 차기범. 그 사람도 조용히 눌러. 황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고개가 너무 익숙해서 더 섬뜩합니다. 태석은 전쟁을 할 때 증거부터가 아니라 사람부터 누르죠. 정원 쪽에서는 그 순간 또 하나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정원의 방문 앞에 누가 찾아왔는데요. 진세미였습니다. 세미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야 했지만 이미 고민형 녹음으로 본 사람이 됐잖아요. 세미는 문틈으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정원은 세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세미는 약점이자 열쇠였고 태석이 가장 쉽게 찌를 수 있는 칼끝입니다. 정원은 세미를 방 안으로 급히 들이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세미야, 지금부터는 내가 무서운 걸 티내면 안 돼요. 세미가 울먹입니다. 근데 언니 윤비서 오빠 진짜 배신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정원은 고개를 저었는데요. 윤비서는 배신이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연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연기하잖아. 세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이 흔들립니다. 언니, 나 문자 또 왔어요. 세미가 폰을 내밀었는데요. 발신자 미상 내가 움직이면 차기범이 먼저 죽는다. 정원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탁 막혔습니다. 차기범은 정원이 인간으로 남아있게 해준 마지막 끈이잖아요. 태석은 그 끈을 끊는다고 협박하면서 정원을 다시 딸 감옥에 가두려 합니다. 정원은 세미를 바라보며 아주 단단하게 말했는데요. 세미야, 지금부터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일게. 세미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언니는 어디로요? 정원이 아주 낮게 웃었는데요. 태석 옆으로. 그 말이 진짜로 무서운 말입니다. 정 옆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이니까요. 하늘 쪽에서도 기록 전쟁이 시작됩니다. 조미향이 하늘에게 말했는데요. 하늘씨, 윤비서 자백 영상이 터지면 사람들은 이미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윤비서가 왜 자백할 수밖에 없는지부터 찍어야 해요. 하늘이 숨을 삼켰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찍어요? 윤비서는 지금 잡혀 있을 수도 있는데. 김성희가 조용히 말합니다. 노민구가 퍼뜨린 영상 계정, 접속 위치 흔적이 있어요. 그 장소 근처 CCTV 공백이 찍힐 거예요. 태석이 늘 쓰는 방식이잖아요. 하필 그 시간만 비는 거. 조미향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공백이 곧 증거예요. 공백은 누군가가 지웠다는 뜻이니까. 하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정합니다. 그럼 공백을 우리가 먼저 공개하죠. 김성희가 짧게 대답합니다. 맞아요. 태석은 완벽한 그림을 만들려고 지우는데 우리는 그 지운 흔적을 터뜨리면 돼요. 하늘은 그 순간 정원을 떠올렸습니다. 정원은 지금 태석 집에서 딸인 척하고 있고 하늘은 밖에서 공범 프레임을 쓰고 있는데요. 둘이 서로를 지키려면 둘 다 기록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영채가 움직입니다. 영채는 결국 안진아를 밀어붙여 정원과 만나는 자리를 잡았는데요. 장소는 너무나도 함정 같은 곳이었습니다. 건양의 오래된 창고. CCTV가 애매한 사각이 많은 곳. 영채는 일부러 그곳을 골랐습니다.
자기가 함정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동시에 자기가 잡혀도 사고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정원은 그 장소를 듣는 순간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가야 했습니다. 영채가 가진 키는 윤비서의 결제 로그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단서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원은 태석에게는 외출을 허락받아야 했는데요. 태석은 정원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뭘 할지 예상하면서도 일부러 내보내줍니다. 왜냐면 태석은 정원이 함정에 걸리는 그림을 보고 싶거든요. 태석은 다정하게 말합니다. 다녀와. 대신 내가 누구 편인지 잊지 마. 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는데요. 내 아버지. 정원은 그 웃음을 달고 창고로 향합니다. 창고 안에서 영채는 이미 반쯤 미쳐 있었습니다. 영채가 정원을 보자마자 울면서 웃었는데요. 정원아, 너는 진짜 다 가져갔네. 정원은 영채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이름을 크게 부르면 상대가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정원은 영채에게 말했는데요. 주영채, 너 지금 이거 잘 들어. 내가 가진 거 나한테 주면 너 살아. 영채는 그 말에 웃다가 갑자기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거짓말. 너는 나 살릴 사람이 아니잖아. 정원은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들켰죠. 정원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기보다 살아남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원은 그래서 말투를 바꿉니다. 더 솔직하게요. 맞아. 나도 너 좋아하진 않아. 근데 지금은 태석을 흔들려면 내가 가진 게 필요해. 영채가 파우치를 꺼내 흔들었는데요. 이거 주면 너는 태석이랑 싸울 수 있어? 정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 수 있어. 영채는 그 순간 웃으면서도 울었습니다. 그럼 나도 조건 하나. 세훈이랑 나 살려. 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세훈이라는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오지 싶었는데요. 바로 그때 창고 문이 덜컥 열립니다. 진세훈이었습니다. 세훈이 들어오면서 말했는데요. 영채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채는 세훈을 보자마자 몸이 떨렸습니다. 영채는 세훈을 사랑해서 떤 게 아니라 세훈이 태석의 손이 됐다는 걸 느껴서 떤 거예요. 세훈은 정원을 보며 아주 낮게 웃습니다. 정원 여기 있었네. 정원은 세훈을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태석이 이 자리를 허락한 게 아니라 설계한 거예요. 영채의 키를 미끼로 정원을 끌어내고 세훈을 들이밀어 정원을 흔들려는 판. 세훈이 정원에게 다가오며 말했는데요. 정원아, 너 이제 누구 편이야? 정원은 웃었습니다. 정말로 웃었습니다. 왜냐면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이거든요. 누구 편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이 기록이 됩니다. 정원은 세훈에게 부드럽게 말했는데요. 세훈 씨, 나 지금 내 편이야. 세훈 눈빛이 흔들립니다. 정원이 예전처럼 미안해 사랑해 이런 말을 안 하니까요. 세훈은 그게 더 잔인합니다. 세훈은 결국 한마디 던졌는데요. 태석 아버지가 너를 딸로 인정했대. 축하해. 그럼 이제 너는 끝까지 딸로 살아야지. 정원은 그 말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세훈은 자기가 당한 굴욕을 정원에게 똑같이 되돌려주려고 합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 제일 쉬운 게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영채가 그 사이에서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둘 다 닥쳐. 나 지금 나 죽기 싫어. 영채는 파우치를 들고 뒤로 물러났는데요.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황 실장 라인이었습니다. 황 실장이 직접 들어오진 않았지만 사람이 들어온다는 공기 자체가 바뀌었어요. 정원은 그 공기를 맞는 순간 결심합니다. 영채의 파우치를 지금 뺏지 못하면 파우치 자체가 사라질 거예요. 정원은 영채에게 아주 낮게 말했는데요. 영채야, 내가 그거 들고 있으면 너부터 죽어. 영채는 울면서 웃습니다. 그럼 나 너한테 줄게. 근데 너도 나 살려. 정원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세훈이 영채를 확 잡아당깁니다. 영채, 그거 줘. 영채가 비명을 질렀는데요. 그 비명은 사랑의 비명이 아니라 생존의 비명입니다. 그 순간 파우치가 바닥에 떨어지고 USB가 굴러갑니다. 정원이 몸을 던져 그걸 잡으려는 찰나 누군가가 창고 밖에서 문을 세게 닫아 잠가버립니다. 정원은 숨이 멎었는데요. 이건 함정 확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원의 폰에 영상이 하나 뜹니다. 실시간 라이브처럼요. 윤비서가 무릎 꿇고 카메라를 보며 말하는 영상입니다. 부회장님, 제가 했습니다. 정원은 그 영상과 동시에 창고 안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듣습니다. 태석이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였어요. 정원은 지금 눈앞에서 윤비서가 배신자로 찍히는 걸 보게 만들고 동시에 창고 안에서 세훈과 영채를 통해 정원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정원은 그 순간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물 같은 웃음이었는데요. 그래, 이제 진짜로 시작이네. 정원은 창고 안에서 세훈과 영채를 번갈아 보며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세훈 씨, 영채, 잘 들어. 지금 우리 셋 중에 누가 이기냐가 아니야. 지금 밖에서 누가 우리 기록을 쓰고 있어. 세훈이 비웃습니다. 기록? 너 아직도 그런 말이나 해? 정원이 고개를 저었는데요. 태석이 하는 건 서류가 아니라 사형 선고야. 그리고 그 사형 선고는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 때 완성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창고 밖에서 누군가가 방송을 켰습니다. 스피커로 태석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태석이 아주 다정하게 말하는 목소리였는데요. 정원아, 내가 내 딸이면 지금 선택해. 하늘을 버릴지 헤라를 버릴지. 정원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속으로 칼을 줍니다. 선택하라고? 태석은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을 기다려. 정원은 그래서 선택을 거부하기로 했는데요. 선택하지 않고 판을 찢는 쪽으로요. 정원은 창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아버지, 저 선택 안 할게요. 스피커 너머 태석이 웃습니다. 선택 안 하면 내가 대신 해주지. 정원은 그 웃음을 듣고 더 예쁘게 웃었는데요. 그럼 아버지, 저는 아버지 기록부터 하나 바꿀게요. 정원은 그 자리에서 영채가 떨어뜨린 종이 접속 키카드 문장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세훈을 똑바로 봅니다. 세훈 씨, 너 태석한테 인정받고 싶지? 그럼 이거 태석한테 갖다 줘. 대신 조건. 너는 영채 버려. 세훈 눈이 흔들립니다. 정원이 지금 태석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사람을 거래로 묶는 방식. 세훈은 그걸 보고 정원이 태석을 닮아간다는 공포를 느꼈는데요. 동시에 그 방식이 너무 익숙해서 세훈은 더 끌립니다. 영채가 비명을 지릅니다. 정원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원은 영채를 보며 아주 차갑게 말했는데요. 영채야, 너는 지금까지 이런 거 했잖아. 근데 난 오늘 너랑 세훈을 싸우게 해서 태석 계획을 어긋나게 만들 거야. 정원은 그 말 그대로 세훈에게 종이를 던지는 척하면서 사실은 종이를 반으로 찢어버립니다. 접속 키 정보가 적힌 그 문장을요. 그리고 정원은 찢어진 종이를 입에 넣어 삼켜버립니다. 세훈이 눈이 커졌습니다. 미쳤어? 정원은 웃습니다. 응. 미쳐야 살아. 그 순간 창고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석이 정원이 키를 없앤 걸 눈치챈 거예요. 태석은 기록을 장악하려 했는데 정원이 기록을 찢어버렸습니다. 이건 태석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밖에서 총알처럼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하늘입니다. 하늘 윤비서 자백 영상, 우리가 역으로 찍었어요. 공백 CCTV 위치 추적. 곧 터뜨릴게요. 정원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숨이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정원은 스피커를 향해 말합니다. 아버지, 나 딸 맞아요. 근데 아버지 딸이면 아버지 판도 깨부술 수 있죠. 그리고 정원은 마지막으로 아주 낮게 속삭입니다. 윤비서 버티세요. 제가 빼앗을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창고 문이 열리려는 소리가 납니다. 누군가 열쇠를 꽂고 돌리는 소리. 황 실장일 수도 있고 구 실장일 수도 있고 태석 본인일 수도 있겠죠. 정원은 세훈과 영채를 번갈아 보며 아주 단단하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셋 중에 누가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기록을 빼앗느냐야. 문이 열리기 직전 스피커로 태석의 마지막 말이 흘러나옵니다. 정원아, 내가 선택 안 하면. 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의 미소가 아주 얇게 굳습니다. 차기범. 정원에게 마지막 끈. 태석은 결국 그 끈을 잡고 흔들어 버립니다.
정원은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는데요. 아버지, 그 끈을 건드리면 나는 진짜로 돌아갈 데가 없어져. 그럼 나는 더 무섭게 돼.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그 문 너머에 누가 서 있는지 다음 회차의 첫 장면에서 터지게 됩니다. 황 실장이 정원을 잡으러 온 건지 아니면 헤라가 먼저 들어와 정원을 빼내려 온 건지 혹은 정원이 생각 못한 차기범이 직접 들어와 딸을 꺼내려 온 건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는데요. 정원이 태석의 딸인 척 웃은 그 순간부터 이 전쟁은 재심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진실을 쓰는 전쟁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누가 먼저 쓰느냐가 93회 엔딩에서 사람 하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 하나를 끝장내는 칼이 될 겁니다.